추후에 이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업종은 충분히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뭐 해야 되죠, 일요일날? 다음 주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다음 주에 이슈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보통 일요일날 많이 했는데 그것도 물론 저희가 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좀 수급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계속 강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볼 만한 그런 테마 관련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테마 2개, 그리고 업종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폐배터리를 가지고 왔어요. 왜죠?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폐배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전기차 계속 잘 팔리고 앞으로도 잘 팔릴 거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그럼 차를 만들 때마다 계속 배터리를 새 걸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새 걸로 해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면 뭐 물론 새 거를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좀 높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가 한 10년에서 8년에서 10년이래요, 배터리가.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시 배터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80%가 넘어가죠. 25년도까지. 그쵸? 몇십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폐배터리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고 있고, 폐배터리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만 나와줘도 굉장히 가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 종목 있죠? IS 동서. 그렇죠. 종목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기업군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폐배터리의 역시 이 산업의 중요성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딱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고 찍어냈었을 때는 와, 유레카 분명 했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방출되니까 그 다음에 부각을 받았었던 게 사실 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받아주고 있고 그 산업이 커나가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10년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배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 시장에 아직까지 정말 제대로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을 제가 딱 이틀 전에 만나고 왔어요. 이틀 전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형님, 아직까지 전기차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전기차 얼마나 편하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 기준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력이 더 개발이 되고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도 나와줄 폐배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블루오션 시장이다. 과거에 이 수소 관련주들이 폭등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수소 관련 산업은 우리가 무조건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폭등을 했죠. 폐배터리 쪽은 1차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밸류의 가치까지 못 올라가줬기 때문에 추후 움직임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굉장히 가시적인 상승폭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AI나 챗봇, 로봇 이쪽 보면 정말 세게 올라가줬어요. 저는 추후에 이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업종은 2차 전지 안에 폐배터리가 충분히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을 하려고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3월 14일 날 CRMA라는 법안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 한때 이제 미국에서 나는 것만 우리가 뭐 쓰겠다, 써야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이 또 이제 살짝 이제 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보시면 핵심 광물 원자재 수급 안정화,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폐배터리가 최수혜를 사실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법안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좀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 번째 폐배터리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섹터와 업종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항상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여주고 마지막 그 2차 전지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애들이 폐배터리입니다.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LNF,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점에서 꺾였습니다. 눌림목을 좀 만들어줬고요. 이런 대장주들이 무너지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고 가시적인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순환매예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오게 되면 2차 전지 시장의 마무리는 언제나 폐배터리였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하면 첫 번째 나왔던 게 IS 동서. 원래 이쪽이 이제 건설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 기업을 인수를 또 해가지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라고 해서 이미 바닥에서 한번 좀 시세를 줬었습니다. 근데 좀 조용히 있다가 금요일 날 재차 시세를 줬었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세비캠, 또 뭐 미래 나노텍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약간 좀 중소형주 종목들로는 과거 영화테크, MPC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하나기술까지. 그리고 이제 성인하이텍, 많은 기업,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코스모 그룹주들도 있고요. 코스모 화학도 저희가 사실 이 전날 저희가 코스모 화학도 폐배터리 굉장히 좋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는 순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환매를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다지거든요. 섹터 자체도 믿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정말 광기만 붙어주는 실제 뭔가 기업과는 연관이 없는 테마군들 자체는 별로 그렇게 보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잡테마들은 잡주들이 많기 때문에 잡주 매매하는 건 애초에 하지 말자. 어차피 그런 잡주들을 매매를 안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하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안 난다는 뜻은 최소한 원금은 지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철강주들을 갖고 왔어요. 어우, 좋죠. 네, 철강주들을 갖고 왔는데 작년이었죠? 그 물난리 한번 나가지고 이 포스코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 이겨내고 이제 지금 수혜를 좀 몇 번 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또 이제 리오프닝 투자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게 인프라 투자 우리 늘릴 것이다. 그리고 요번에 안타깝지만 또 터키에서 이제 또 지진이 났고 이제 그거를 또 재건할 때 철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앞다퉈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진짜 지금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중국 인프라 거기에 이제 재건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재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터키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또 어디죠?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들 다 철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과 미국도 투자를 늘리면서 뭐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발 이슈도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저는 지금부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철강 관련 기업군들은 언제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을 때 반대폭을 좀 세게 보여주는데, 사실 전체적인 플로어를 봤었을 때에도 이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의 초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시장은 킹 반영, 선반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그마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어도 철강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겠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걸 좀만 더 덧붙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정부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안 괜찮은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작년까지 두들겨 패다가 올해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만 남았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2년 반이 넘는 이 하락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되어줬고요. 이제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같이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지진 관련된 이슈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 이슈로도 철강 관련 기업군들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단기적인 변동성 자체는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거는 메인 재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진에 당연히 철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알겠다만 뭐 그걸로 기업들이 수혜를 진짜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양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뭐 경기 성장률 얼마로 예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철강주들은 뭐 일단 뒤에 철강 스틸 붙으면 철강주입니다. 문배철강, 금강철강, 동일제강, 휴스틸, NI스틸, 아주스틸, 고려제강, 대동스틸, 하이스틸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 지금 스틸주인데 휴스틸이 좀 가시적으로 좀 강한 게 얘네들 영업이익이 또 엄청 잘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보면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들보다 더 잘 가는 것은 원래 벌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벌었던 기업들, 예상보다 더 많이 번 기업들, 이런 기업군은 좀 분위기 좋지 않을까. 내가 1,000억 벌던 기업이 1,500억 벌었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10억 벌었던 기업이 갑자기 100억 버는 게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숫자보다는 성장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폐배터리 받고 두 맞습니다. 번째 철강 받고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위믹스입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발행사인 위메이드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를 줬는데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한때 시장을 좀 주도했다가 이게 좀 엄청난 상승,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이날 위메이드 친구들 다 상한가 갔죠. 그러다가 오늘 주말에 갑자기 인도 최대 거래소인 여기에 BNS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게임주들이 게임으로 가지 않고 코인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게임 기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예,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파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과 게임,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 창출을 노리고 있는 이런 기업군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군들이 지금 코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점유율이나 그런 추이를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PC게임을 하는 그 수치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해도 그 모바일 게임 정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사실 수명이 짧거든요. 그렇죠.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은 수명이 짧다 보니까 단기간에 매출을 낸다라고 해도 바로 그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부분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의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왔었던 건데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판호 발급을 해줘야 우리나라 이제 게임이 이제 그 소비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게임이 안 된다. 중국 게임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너네들이 와서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해서 판호를 발급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는 뭔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뭔가 시간과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 소비만 하는 걸로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 게임을 보면은 코인과 연결시켜가지고 게임 안에서 내가 돈을 벌면 그거를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코인과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폐들과 결부시켜가지고 게임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메이드가 좀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컴투스 관련주들도 역시 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뒤따라서 게임주들이 쭉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뭔가 예전에 과거에 뭐 코인을 발행했었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뭐 운영을 했었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3가지 테마와 업종에 관련돼서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한 주 매매하시면서 충분히 한 주를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양이니까 겉핥기 식으로 말고 조금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며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 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